제 전 재산을 맡긴 사람은 함께 자란 보육원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니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은정은 현관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지연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도 화장대 위 화장품도 신발장 안 구두들도 아무것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미안해라고 휘갈겨 쓴 쪽지 한 장만이 놓여 있었다. 은정의 손에서 카네이션이 떨어졌다. 바닥에 붉은 꽃잎이 흩어졌다. 4년 동안 모은 720만 원, 그리고 유일한 가족이 한순간에 사라진 순간이었다. 22살의 겨울, 서은정은 돈도 집도 가족도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했다. 단 하나 칼국수 한 그릇을 먹기 전까지는.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은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월의 서울, 오후 6시.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날,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선 서은정의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2개가 들려 있었다. 오늘도 점심을 굶었다. 회사 구내식당 밥값이 아까워서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친구 오지영과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정아, 오늘 월급날이지? 우리 저녁에 치킨 시켜 먹자. 나 이번 달에 좀 모아야 해. 다음 달 월세도 있고. 에이, 괜찮아. 내가 낼게. 우리 앞으로 잘 될 거야. 응? 은정은 보육원에서 자랐다. 18이 되던 해 시설을 나와야 했다. 정부 지원금 150만 원을 손에 쥐고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추웠다. 원룸 보증금도 없었고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다. 대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다. 처음 만난 직장은 작은 의류 도매상이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받는 월급은 120만 원. 세금을 떼고 나면 손에 쥐는 건 100만 원이 조금 넘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식비와 교통비를 쓰고 나면 남는 건 거의 없었다. 그래도 은정은 악착같이 모았다. 한 달에 15만 원씩 4년을 꼬박 모아 720만 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연을 만났다.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다. 은정보다 1살 위였지만 세상 경험은 훨씬 많아 보였다. 지연은 밝고 적극적이었다. 우리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지연이었다. 너 혼자 살기 힘들잖아. 나도 그래. 우리 둘이 힘 합치면 더 나은 곳에서 살 수 있어. 반지하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다. 둘이서 나누면 각자 25만 원씩만 내면 됐다. 처음으로 곰팡이 냄새가 나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됐다. 은정에게는 기적 같았다. 은정아, 너 돈 좀 있지? 나한테 잠깐만 맡겨줄래?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통장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 우리 둘이 함께 쓰는 통장. 거기다 목돈 모아서 나중에 뭐 좀 해보자. 맛집 창업이든 옷가게든. 이렇게 남 밑에서만 일할 순 없잖아. 은정은 망설였다. 하지만 지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리고 은정에게는 믿을 사람이 지연밖에 없었다. 알았어, 언니. 내 통장 비밀번호 줄게. 아니야, 그냥 현금으로 줘. 한꺼번에 목돈으로 넣어놔야 나중에 창업할 때 쓰기도 편하잖아. 은정은 다음 날 은행에서 720만 원을 찾아 지연에게 건넸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은정아. 진짜 너밖에 없다.
우리 꼭 잘 되자. 그날 밤 은정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신의 모습,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지영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잠들기 전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이제 뭔가 시작할 수 있겠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은정은 퇴근길에 작은 꽃집에 들렀다. 지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3,000원짜리 카네이션 한 송이를 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였다. 언니 나왔어. 대답이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은정은 현관 스위치를 올렸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연의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옷장도 화장대 위 화장품도 신발장 안구두들도 아무것도 없었다. 은정은 그제야 알아챘다. 식탁 위에 놓인 쪽지 한 장. 미안해라는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은정의 손에서 카네이션이 떨어졌다. 바닥에 붉은 꽃잎이 흩어졌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경찰서로 달려갔다. 하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사기죄로 입건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친구를 믿었을 뿐이었다. 월세를 낼 수 없었다. 집주인은 일주일 후 방문을 두드렸다.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은정은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다. 보름 후 은정은 짐을 싸야 했다. 가진 것이라곤 캐리어 하나에 들어가는 옷가지뿐이었다. 그마저도 낡았다. 거울을 보았다. 22살의 얼굴이 비쳤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날 밤이 왔다. 서울역 대합실 새벽 4시. 은정은 플라스틱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잠을 청하려 해도 눈이 떠졌다. 옆자리에는 노숙자 할아버지가 신문지를 덮고 누워 있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 회사는 계속 다녔다. 하지만 씻을 곳이 없었다. 아침마다 역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물티슈로 몸을 닦았다. 옷은 빨래방에서 돌렸지만 매일 같은 옷을 입어야 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쟤 요즘 왜 저래? 냄새 안 나? 점심시간이 되면 은정은 회사 밖으로 나갔다. 밥을 먹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다. 비둘기들이 주변을 맴돌았다. 은정은 김밥을 반으로 나눠 비둘기들에게 던져줬다. 너희도 배고프구나. 어느 날 상사가 불렀다. 은정 씨, 요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상사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말해요. 우리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은정은 말하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 친구에게 사기당했다는 것, 지금 집이 없다는 것. 모든 게 부끄럽고 창피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은정은 고개만 숙인 채 사무실을 나왔다. 일주일 후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더 심해졌다. 은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날 퇴근 후 은정은 사직서를 썼다. 다음 날 아침 상사에게 건넸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정 씨, 이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아닙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은정은 일마저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캐리어 하나와 몇만 원뿐이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밤 10시 바람이 차가웠다. 난간에 손을 올렸다. 검은 강물이 출렁였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발끝에 힘을 주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거기서 뭐 하세요? 경찰관이었다. 은정은 황급히 손을 내렸다. 아, 아닙니다. 그냥 바람 쐬러 왔어요. 경찰관은 은정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여기 전화해 보세요. 그는 희망의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를 건넸다. 은정은 카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정은 서울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남산자락 공원 벤치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너무 밝았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은정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에게 속삭였다. 사흘째 되는 날 은정은 몸에 열이 났다. 감기였다. 약을 살 돈도 없었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마셨다. 그것만으로도 배가 차는 것 같았다. 열흘이 지났다. 은정은 8kg이 빠졌다. 얼굴은 헬쑥해졌고 입술은 갈라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게 나야? 눈동자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은정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다. 은정에게는 우산이 없었다. 비를 맞으며 걸었다. 옷이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추웠다. 한 카페 앞을 지날 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보였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나도 저 안에 있고 싶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젖은 머리카락, 헬쑥한 얼굴, 낡은 옷. 마치 유령 같았다. 은정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저녁 7시 은정은 한 골목길에 들어섰다. 비는 여전히 내렸다. 골목 안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국물 끓는 냄새였다. 은정의 다리가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다. 작은 칼국수집이 보였다. 정잔의 송칼국수라는 간판이 빗물에 젖어 반짝였다. 은정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보였다. 손님 한 명이 칼국수를 먹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은정은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밀지 못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칼국수를 먹어. 손을 내리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손님이 나가는 길이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은정은 그만 안으로 들어서고 말았다. 문이 닫혔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손님, 뭐 드시겠어요?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었다. 할아버지는 은정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젖은 옷, 떨리는 손, 헬쑥한 얼굴.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다. 앉아요. 은정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물이 담긴 컵이 앞에 놓였다. 은정은 물을 단숨에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아가씨, 밥 먹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이 앞에 놓였다. 계란 반숙이 올라가 있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먹어요. 은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국물을 한 모금 떴다. 입안에서 따뜻함이 퍼졌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제야 은정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은정은 칼국수 한 그릇을 다 먹었다. 그릇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마셨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몸속 깊은 곳에서 온기가 퍼지는 걸 느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할아버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가끔 은정을 돌아봤다. 할머니는 반찬통을 정리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대 앞으로 다가갔다. 사장님, 얼마예요? 할아버지는 행주를 놓으며 물었다. 돈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그럼 어쩌려고 먹었어요?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일해서 갚겠습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할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은정을 살폈다. 젖은 옷, 떨리는 손, 하지만 똑바로 서 있는 자세. 설거지 할 줄 알아요? 배우겠습니다. 청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주방을 가리켰다. 저기 앞치마 있어요. 입고 설거지부터 해요. 그릇 하나라도 깨뜨리면 나가요. 은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앞치마를 둘렀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았다. 따가웠지만 참았다. 한 장 한 장 거품을 내어 닦았다. 물기를 닦고 선반에 올렸다. 할머니가 옆으로 왔다. 아가씨, 집은 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없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참,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오늘 밤은 어디서 잘 건데? 모르겠습니다. 할머니는 안쪽 방을 가리켰다. 저기 창고 있어요. 더럽긴 한데 비는 안 맞아요. 거기서 자요. 대신 내일 아침 5시까지 나와요. 반죽 준비해야 하니까. 은정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공짜는 아니에요. 일해야 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그래요. 일단 오늘은 씻고 자요. 물 데워 놓을게. 그날 밤 은정은 창고 한쪽에 이불을 폈다. 낡았지만 깨끗했다. 따뜻했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였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나 살았다. 다음 날 새벽 5시 은정은 눈을 떴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정확히 깼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씻고 나와 주방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다. 왔네. 손 씻고 밀가루 이리 가져와요. 은정은 시키는 대로 했다. 밀가루 반죽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물의 양을 맞춰야 했고 치대는 힘도 일정해야 했다. 첫날은 반죽이 너무 질었다. 할아버지가 혀를 찼다. 이렇게 하면 면발이 뚝뚝 끊어져요. 다시. 은정은 다시 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다. 아침 8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사장님, 칼국수 하나요.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면을 삶기 시작했다. 은정은 옆에서 지켜봤다. 손놀림이 빨랐다. 면을 건져 그릇에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부었다. 파를 얹고 계란을 올렸다. 아가씨, 이거 갖다 줘요. 은정은 그릇을 받아 손님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다. 첫 서빙이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님이 칼국수를 먹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맛있다는 표정이었다. 은정은 모르게 웃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은정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설거지를 했다. 실수도 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기도 했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손님이 끊겼다. 할아버지는 가게 밖으로 나가 잠시 쉬었다. 은정은 바닥을 닦았다. 땀이 흘렀다. 할머니가 물 한 컵을 건넸다. 고생했어요. 밥 먹어요. 밥상이 차려졌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 몇 가지. 은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입에 넣었다. 밥알이 목을 넘어갔다. 눈물이 또 났다. 왜 울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감사해서요.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았다. 은정은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창고로 들어갔다. 이불에 누웠다. 온몸이 쑤셨다. 손은 물에 불어 있었고 다리는 저렸다. 하지만 행복했다. 내가 일을 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정은 조금씩 익숙해졌다. 반죽하는 법도 배웠고 서빙도 자연스러워졌다. 단골 손님들이 은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가씨, 여기 새로 왔어요? 네, 배우는 중입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거 받아요. 은정은 봉투를 열어봤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보름치 월급이에요.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적응이 끝나고 잘하면 정식으로 월급 줄게요. 은정은 봉투를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은정에게는 세상이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는 무슨. 일 더 잘해요. 그날 밤 은정은 30만 원을 세어봤다. 10,000원짜리 30장. 한 장 한 장 만지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나도 할 수 있다. 한 달이 지났다. 은정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다. 뜨거운 물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무거운 냄비를 나르며 생긴 흔적들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이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새벽 5시 기상은 이제 습관이 됐다. 알람 없이도 몸이 저절로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면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다. 둘은 말없이 반죽을 시작했다. 밀가루, 소금, 물. 정확한 비율로 섞어 치댔다. 반죽은 쉬어야 했다. 최소한 시간은 묵혀야 쫄깃한 면발이 나왔다. 은정 씨, 오늘은 면 뽑는 거 배워봐요. 할아버지가 면 뽑는 기계를 가리켰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갔다. 반죽을 기계에 넣고 손잡이를 돌렸다. 면이 가늘게 빠져나왔다.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했다. 너무 얇으면 끊어지고 너무 두꺼우면 익지 않았다. 첫 시도는 실패했다. 면이 뚝뚝 끊어졌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다. 힘을 일정하게 줘야 해요. 급하게 돌리지 말고. 은정은 다시 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두께가 들쭉날쭉했다. 연습해야 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은정은 그날 하루 종일 면을 뽑았다. 손목이 아팠다. 어깨가 뻐근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드디어 일정한 두께의 면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면을 집어 빛에 비춰봤다. 이제 됐네요. 은정은 그제야 웃었다. 작은 성취였지만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이 기뻤다. 점심시간은 전쟁터였다.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은정은 주문을 받고 서빙하고 계산을 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떤 손님이 무엇을 주문했는지 헷갈렸다. 아가씨, 여기 물 좀 주세요. 칼국수 2개 나왔어요. 계산이요. 목소리들이 겹쳤다. 은정은 정신없이 움직였다. 그러다 그만 실수를 했다.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옮기다가 손님 옷에 튀었다. 손님은 벌떡 일어났다. 아, 뜨거워. 은정은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물티슈를 가져와 닦으려 했지만 손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급히 나왔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탁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손님은 화를 사기며 자리를 떠났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떨었다. 할아버지가 돌아와 말했다. 은정 씨, 뒤에 나가 있어요. 은정은 창고로 들어가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났다. 나는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한참 후 할머니가 들어왔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마셔요. 은정은 차를 받아들었다. 할머니는 은정 옆에 앉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조심하려고 했잖아요. 그냥 실수한 거예요. 다음에 더 조심하면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은정은 코끝이 찡해졌다. 평생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저녁 시간이 지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은정은 마지막 청소를 하며 생각했다.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앞치마를 빨았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은정은 더 신중해졌다. 그릇을 나를 때는 손잡이를 꼭 잡았고 서빙할 때는 손님과 거리를 충분히 뒀다. 실수가 줄어들었다. 할아버지도 눈치챘다. 많이 나아졌네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은정은 칼국수집의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있게 됐다. 반죽부터 면 뽑기, 서빙, 설거지, 청소까지. 할아버지는 이제 주방에서 국물만 끓였다. 나머지는 은정이 도맡아 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계산을 하며 말했다. 아가씨, 참 부지런하네요. 요즘 이런 젊은 사람 보기 드문데.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은정은 계산대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한 달 전보다 살이 올랐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눈빛도 달라졌다. 나 변했네. 할아버지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은정 씨, 돈 좀 모아요. 남 밑에서 일만 할 순 없잖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그래, 나도 뭔가 준비해야 해. 다음 날부터 은정은 번 돈의 절반을 따로 모았다. 30만 원은 쓰고 30만 원은 저축했다. 작은 통장을 하나 만들었다.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며 은정은 처음으로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나도 내 가게를 가질 수 있을까?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은정은 가게 앞을 쓸다가 누군가와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셔츠에 청바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남자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아버지 계세요? 아, 네. 안에 계십니다. 남자는 가게로 들어갔다. 은정은 뒤따라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주방에서 나왔다. 민호야 왔구나.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들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안 온 지 석 달 됐다. 바빴어? 죄송해요. 일이 좀 많았어요. 둘의 대화는 어색했다. 할머니가 나와 민호를 반겼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칼국수 끓여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인사하러 왔어요. 민호는 은정을 보았다. 여기 새로 일하시는 분인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응. 1~2달 됐어. 일 잘해. 민호는 은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여기 아들이에요.
은정도 인사했다. 서은정이라고 합니다. 민호는 잠시 가게를 둘러봤다. 여기 많이 낡았는데 수리 좀 해야겠어요.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 그냥 이대로도 돼. 아버지, 천장 곰팡이 보이잖아요. 손님들한테 안 좋아요. 그냥 닦으면 돼.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업자 불러서 견적 받아볼게요. 부자는 또 언쟁을 시작했다. 할머니가 중간에서 말렸다. 그만해요, 둘 다. 민호야, 칼국수나 먹고 가. 결국 민호는 자리에 앉았다. 은정이 칼국수를 끓여내왔다. 민호는 한 입 먹고 눈을 감았다. 역시 이 맛이에요. 자주 와서 먹어요. 아버지가 늙으셨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은정은 멀리서 지켜봤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떠난 후 할머니가 설명했다. 우리 아들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그 후로 사람이 변했어. 아이는 없으세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도 둘이 잘 살았는데 하늘이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갔는지. 은정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호의 피곤한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왔다. 이번에는 공사업자와 함께였다. 아버지, 천장하고 벽 수리할게요. 일주일 정도 걸려요. 할아버지는 반대했지만 결국 설득됐다. 공사가 시작됐다. 가게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은정은 그 기간 동안 할머니 심부름을 다니며 시간을 보냈다. 민호는 거의 매일 가게에 나왔다. 공사를 감독하고 페인트 칠도 직접 했다. 은정도 돕기 시작했다. 페인트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물을 끓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민호와 은정은 함께 벽을 닦았다.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다. 은정 씨,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좀 넘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습니다. 민호는 페인트 칠을 멈추고 은정을 봤다. 은정 씨, 여기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전 여기가 좋습니다. 왜요?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아서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떠난 후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둘은 말없이 벽을 닦았다. 하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일주일 후 공사가 끝났다. 가게는 새 것처럼 깨끗해졌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봤다. 그래, 이게 낫네. 재개업 날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여기 새로 단장했네요? 깨끗해졌어요. 칭찬이 쏟아졌다. 은정은 바쁘게 서빙을 했다. 민호도 함께 도왔다. 저녁이 되자 가게가 조용해졌다. 민호는 은정과 함께 테이블을 정리했다. 은정 씨, 고마워요. 공사 때 많이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민호는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은정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은정에게 말했다. 은정 씨, 민호가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인 것 같아.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법이에요. 은정은 그 말을 곱씹었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석 달째 은정은 칼국수집의 완전한 일원이 되어 있었다. 이제 할아버지가 없어도 가게를 혼자 운영할 수 있었다.
새벽 반죽부터 마감 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꿰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도 늘어났다. 은정 씨 있어요? 하며 은정을 찾는 손님들이 생겼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응대 덕분이었다. 은정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다. 누가 김치를 많이 먹는지, 누가 면을 적게 달라고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은정 씨, 오늘은 면 조금만 주세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대신 야채 더 넣어드릴게요. 작은 배려들이 쌓였다. 손님들은 은정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가게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보다 웃음소리가 많아졌다. 할아버지도 변화를 느꼈다. 은정 씨 온 후로 손님이 늘었어. 매출이 전보다 30%는 올랐어. 할머니가 거들었다. 그러게요. 이 아이가 복덩이에요. 은정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다. 자신이 이 가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은정을 불렀다. 은정 씨, 잠깐 앉아봐요. 은정은 긴장하며 앉았다. 혹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요. 은정은 봉투를 열어봤다. 2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눈이 커졌다. 뭐가 이렇게 많이요? 석 달 동안 일 잘했어요. 그리고 매출도 올랐고 거기에 대한 보너스, 당신 몫이에요. 은정의 손이 떨렸다. 200만 원.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은정 씨, 이제 방 하나 얻어요. 계속 창고에서 잘 순 없잖아요. 아니요,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제대로 된 방에서 자야죠. 근처에 괜찮은 원룸 있어요. 보증금 300에 월세 40. 우리가 보증금 도와줄게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다. 빚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갚으면 돼요. 지금은 제대로 쉬어야 일도 잘하죠. 은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는 걸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장님,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틀 후 은정은 가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원룸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은정은 빈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다. 내 방이다. 진짜 내 방. 가구는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할머니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을 가져다 줬다. 천천히 하나씩 장만해요. 급할 거 없어요. 그날 밤 은정은 새 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깨끗한 흰 천장이었다. 곰팡이도 없었고 물샐 걱정도 없었다. 은정은 핸드폰을 꺼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100만 원이 찍혀 있었다. 200만 원 중 100만 원은 할아버지께 보증금으로 드렸고 나머지 100만 원을 저축했다. 전에 모아둔 돈과 합쳐 200만 원이 됐다. 조금씩 모이고 있다. 은정은 미래를 그려봤다. 1년 후에는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2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자신도 작은 가게를 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새 마음으로 가게에 출근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다.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습니다. 그래요. 오늘부터 월급쟁이네요. 은정은 웃으며 앞치마를 둘렀다. 그날따라 모든 일이 가벼웠다. 반죽을 치대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빙을 할 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점심시간 새 손님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했다.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손님은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처음 와봤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칼국수가 나갔다. 손님은 한 입 먹고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맛있어요. 육수가 진짜 깊은 맛이에요. 사장님이 새벽부터 직접 끓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자주 올게요. 손님은 칼국수를 다 먹고 계산을 했다. 그리고 은정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다. 혹시 다른 일 생각 있으면 연락 주세요. 우리 회사에서 식당 매니저 구하고 있거든요. 은정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한국식품 인사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라도 생각나면 연락해요. 좋은 인재는 항상 환영이에요. 손님이 떠나고 할머니가 물었다. 뭐래요? 다른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시네요. 갈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할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은정 씨. 우리도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그날 저녁 민호가 가게에 들렀다. 요즘 자주 오는 편이었다. 은정 씨, 이사 잘했어요? 네, 정말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가구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제가 아는 중고 가구점 있어요.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연락드릴게요. 민호는 칼국수를 먹으며 말했다. 은정 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은정은 웃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말라 있었는데요. 그때가 제 인생 최악이었어요. 민호는 국물을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아내 떠난 후 1년 동안 최악이었죠. 은정은 민호를 봤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했다. 지금은 좀 나아지셨어요? 조금씩이요. 시간이 약이라던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듯한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방에 돌아와 명함을 꺼내봤다. 한국식품 인사팀장.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월급. 하지만 은정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이 사람들이 좋아. 은정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따뜻한 말 한마디, 믿어주는 눈빛,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그런 것들이 은정에게는 더 소중했다. 통장을 열어 숫자를 확인했다. 200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은정에게는 희망이었다. 나는 이제 괜찮을 거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넉 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은정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대신 심부름을 간 것이었다. 야채 가게, 정육점, 건어물 가게를 돌며 필요한 재료를 샀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반찬 가게였다. 김치를 사러 갔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정의 발이 멈췄다. 계산대 뒤에 서 있는 사람. 낯익은 얼굴. 오지연이었다. 지연도 은정을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은정은 깨달았다. 눈앞에 있는 것은 배신자가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무너진 사람이었다. 낡은 앞치마, 거친 손, 헬쑥한 얼굴. 예전에 봤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돈은 다 날렸어. 도박에 돈 얘기는 됐어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너무 후회하고 있어. 언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날 믿게 만들고 배신한 거예요. 나한테 언니는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정은 더 이상 보지 않고 가게를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왜 다시 나타난 거야? 왜 하필 지금?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은정은 가게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물었다. 은정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저녁 내내 은정은 정신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눈치챘다. 은정 씨, 오늘 일찍 들어가요. 쉬어요. 은정은 방으로 돌아왔다. 이불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초라한 모습, 눈물, 떨리는 목소리. 나도 저랬었지. 은정은 깨달았다. 지연도 자신처럼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걸. 차이가 있다면 은정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연은 혼자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은정은 가게로 출근했다. 할아버지가 먼저 와 있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뭐예요? 혹시 여기 사람 한 명 더 쓸 생각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은정을 보았다. 왜 그래요? 일이 힘들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 아는 사람 중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은정은 망설였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데려와 봐요. 보고 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은정은 시장 반찬 가게로 갔다. 지연은 김치를 담고 있었다. 은정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언니, 은정아, 할 말 있어요. 잠깐 나와요. 둘은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은정은 지연을 똑바로 봤다. 언니, 나 언니 용서 안 할 거예요.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언니한테 기회는 줄게요. 뭐, 내가 일하는 칼국수집 알죠? 거기서 같이 일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 도와줄게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도박 안 하는 거. 그리고 번 돈 절반은 무조건 저축하는 거. 약속할 수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약속할게. 꼭 약속할게. 은정아, 고마워. 은정은 돌아섰다. 내일 오전 8시까지 가게로 와요. 늦으면 기회 없어요. 알았어. 꼭 갈게. 은정은 걸어가며 생각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걸까?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볼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7시 50분, 지연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은정보다 먼저 와 있었다. 언니 왔어요? 응. 일찍 왔어. 은정은 가게 문을 열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가 이미 주방에 있었다. 은정 씨, 이 사람은 제 친구예요. 어제 말씀드린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지연을 살폈다. 일할 줄 알아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배우겠습니다. 최저 시급밖에 못 줘요. 그래도 할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정을 봤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오늘부터 해봐요. 대신 일주일 안에 결정할 거예요. 적응 못하면 나가야 해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깊게 인사했다.
은정은 지연에게 앞치마를 건넸다. 언니, 이거 입어요. 일단 설거지부터 배울 거예요. 알았어. 둘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은정은 지연에게 설거지하는 법을 가르쳤다. 뜨거운 물 온도, 세제양, 헹구는 방법.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줬다. 지연은 진지하게 들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긴장한 탓에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은정이 재빨리 받아냈다. 조심해요. 미안해.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지연은 은정 옆에서 서빙을 도왔다. 손님에게 물을 갖다 주고 반찬을 채워주고 빈 그릇을 치웠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한 손님이 물었다. 아가씨,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잘하시네요. 화이팅이에요. 지연은 얼굴이 빨개졌다. 감사합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끊기고 둘은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다. 할머니가 차려준 김치찌개와 밥. 지연은 숟가락을 들고 멈췄다. 정말 고마워. 은정은 밥을 먹으며 말했다. 사과는 이제 그만해요. 사과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나도 언니한테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에요. 시간 걸릴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기다릴게. 일주일이 지났다. 지연은 무사히 적응했다. 실수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도 인정했다. 일은 제법 하네요. 계속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 달이 지나자 둘은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 은정이 서빙하면 지연이 설거지를 하고 지연이 주방을 정리하면 은정이 홀을 청소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해야 할지 알았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둘은 함께 퇴근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정아, 나 통장 만들었어. 너 말대로 절반씩 저축하고 있어. 잘했어요. 정말 고마워, 은정아.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은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언니, 나중에 언니가 뭔가 시작하고 싶을 때 그 돈 쓰세요. 그게 나한테 갚는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알았어. 둘은 함께 걸었다.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서히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 새로운 신뢰. 그것은 예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한. 이틀 후 민호가 가게에 들렀다. 지연을 보고 물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은정이 대답했다. 네, 제 친구예요. 같이 일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지연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오지연입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주문했다. 은정이 서빙하는 동안 지연은 그릇을 닦았다. 민호는 은정에게 작게 물었다. 은정 씨, 그 친구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칼국수를 먹으며 가끔 지연을 훔쳐봤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그날 밤 할머니가 은정을 불렀다. 은정 씨, 지연 씨가 어떤 친구예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예전에 저한테 상처를 준 친구예요. 그런데 왜 같이 일해요? 기회는 주고 싶었어요. 저도 그렇게 다시 시작했으니까요. 할머니는 은정의 손을 잡았다. 착한 아이예요, 은정 씨는. 하지만 너무 착하면 다쳐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볼게요. 은정은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혼자였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한 달 반이 지났다. 지연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다. 단골 손님들도 지연을 알아봤다. 지연 씨, 오늘 밝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저녁 은정은 통장을 확인했다. 350만 원이 찍혀 있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은정은 미소 지었다. 조금씩 천천히. 넉 달이 더 지났다. 은정과 지연은 이제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가게 분위기도 한층 밝아졌다. 손님들은 두 사람의 호흡을 보며 칭찬했다. 여기 직원들 정말 손발이 잘 맞네요. 매출도 꾸준히 올랐다.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워했다. 요즘 장사가 잘 돼. 너희 둘 덕분이야.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은정에게 제안했다. 은정 씨, 칼국수 레시피로 밀키트 만들어 보면 어때요? 밀키트요? 네.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해먹는 거 인기 많잖아요. 우리 칼국수 맛이 좋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은정은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제가 포장 업체 알아볼게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알아보고. 민호는 진지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봐요. 사장님께 여쭤볼게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런 거 우리가 할 수 있겠어? 복잡할 텐데. 하지만 할머니가 설득했다. 해봐요. 요즘은 그런 거 해야 살아남아요. 결국 셋은 밀키트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호가 포장업체와 연결해줬고 은정과 지연은 레시피를 정리했다. 면 삶는 시간, 육수 농도, 야채 양, 모든 걸 표준화했다. 첫 밀키트 샘플이 나왔다. 셋은 직접 만들어 봤다. 맛은 가게에서 먹는 것만큼 좋았다. 민호가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정잔의 손칼국수 밀키트, 집에서 즐기는 항구의 맛.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첫 주문이 들어왔다. 10개. 그 다음 주에는 50개. 한 달 후에는 200개가 넘었다. 은정과 지연은 낮에는 가게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밀키트 포장을 했다. 바빴지만 행복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리뷰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를 먹을 수 있다니. 재주문합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은정과 지연의 밀키트는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매출이 늘어나자 할아버지도 웃음이 늘었다. 이거 제법인데? 우리가 사업가가 됐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한국 칼국수집의 성공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다. 은정과 지연의 사진도 실렸다. 둘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기사가 나간 후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다. 하루에 300개씩 들어왔다. 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 할아버지가 결정했다. 직원 한 명 더 뽑아야겠어. 새 직원이 들어왔다. 20살 청년이었다. 대학을 쉬고 있다고 했다. 은정은 그에게 일을 가르쳤다. 자신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또 1년이 지났다. 밀키트는 이제 지역에서 알아주는 제품이 됐다. 백화점에서 입점 제안이 들어왔다. 민호가 계약을 도왔다. 은정은 통장을 확인했다. 1,500만 원이 넘었다. 지연도 비슷한 금액을 모았다. 은정아, 우리 진짜 해냈다. 아직 시작이에요, 언니. 둘은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었다. 밀키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였다. 할아버지는 가게를 맡고 은정과 지연은 사무실에서 주문 관리와 배송을 담당했다. 바쁜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활력이 넘쳤다. 자신들이 만든 것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신기하고 뿌듯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은정에게 말했다. 은정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네, 축하하고 싶어서요. 밀키트 성공한 거.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둘은 조용한 식당으로 갔다. 민호가 와인을 주문했다. 건배해요. 은정 씨의 성공을 위해.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죠. 그래도 중심은 은정 씨였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은정은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은정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 저 은정 씨가 좋습니다. 은정은 손을 멈췄다. 민호를 봤다.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은정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됐고,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됐고, 민호 씨, 지금도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아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은정 씨를 보면 다시 살고 싶어져요. 그게 이상한가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랑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착했고 따뜻했고 자신을 존중해줬다. 네. 천천히 시작해봐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방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25살의 얼굴.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강해 보였고 자신감도 생겼다. 눈빛도 밝았다. 나 많이 변했네. 은정은 결심했다. 내년에는 대학 가보자. 야간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였다. 또 1년이 지났다. 은정은 이제 26살이 됐다. 밀키트 사업은 계속 성장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은정과 지연은 공동 대표가 됐다. 은정푸드라는 회사 이름도 만들었다. 칼국수집은 여전히 시부모님이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됐다. 사람들이 밀키트를 먹고 직접 가게를 찾아왔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정잔의 송칼국수예요? 은정은 약속대로 대학에 입학했다. 야간 경영학과.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공부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배움의 기쁨을 처음 알았다. 민호와의 관계도 깊어졌다. 둘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갔다. 민호는 가끔 아내 얘기를 했다. 은정은 들어줬다. 슬픔을 나누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걸 배웠다. 어느 날 민호가 프로포즈했다. 칼국수집에서였다. 손님들 앞에서. 은정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도 웃으며 축하했다. 지연도 울면서 은정을 안았다. 은정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결혼식은 작게 했다. 칼국수집에서. 손님은 50명 정도. 단골 손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대학 친구들. 은정에게는 그들이 전부였다. 신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었다. 신랑은 검은 정장. 둘은 칼국수집 홀 한가운데 섰다. 간단한 서약을 나눴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피로연은 칼국수였다. 모두가 한 그릇씩 받았다. 따뜻한 국물, 쫄깃한 면발. 은정은 한 입 먹으며 생각했다. 여기서 시작됐지. 22살 겨울, 굶주린 채 이 가게 문을 두드렸던 자신. 그때는 몰랐다. 이 한 그릇이 인생을 바꿀 줄. 결혼 후 은정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소에 갔다. 칼국수를 끓여 나눠줬다.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어려운 사람들. 은정은 그들의 얼굴에서 과거의 자신을 봤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걸 나누는 거예요. 지연도 함께 했다. 둘은 봉사 후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눴다. 은정아, 우리 참 많이 왔다. 그치? 그러게요, 언니. 그때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해요. 우리 앞만 보자고요. 지연은 웃었다. 예전의 그 밝은 미소였다. 3년 후 은정은 보육원을 찾았다. 자신이 자란 곳, 낡은 건물은 여전했다. 은정은 원장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은정입니다. 은정아,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네, 잘 지냈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은정은 봉투를 건넸다. 이거 받으세요. 아이들을 위해 써주세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제가 번 돈이에요. 동생들이 저처럼 세상에 나가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장 선생님은 은정을 안았다. 고맙다, 은정아. 정말 잘 컸구나. 은정은 보육원 마당을 걸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넘어져 울었다. 은정은 다가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아프지? 네, 괜찮아요. 은정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알았지? 네. 아이는 다시 뛰어갔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나도 저랬었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정은 민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지금 가고 있어. 저녁 뭐 먹을까? 칼국수 어때? 아버님 가게 가자. 좋아. 거기서 만나. 은정은 칼국수집 앞에 섰다. 정잔의 송칼국수라는 간판이 여전히 반짝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은정아, 왔니? 시어머니가 반겼다. 은정은 안았다. 네,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래. 자주 와. 은정은 자리에 앉았다. 민호가 나란히 앉았다.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칼국수가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은정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떴다. 여전히 그 맛이었다. 처음 먹었던 그날의 그 맛.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호가 물었다. 왜 울어?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은정은 주변을 둘러봤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호, 지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이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22살 겨울 칼국수 한 그릇이 은정의 인생을 다시 끓여냈다. 차갑게 식어가던 삶에 뜨거운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이제 은정은 그 온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었다. 저녁 8시 가게 문이 닫혔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닦았다. 깨끗하게 정리된 홀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운이 좋았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차례야. 은정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나섰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항구 쪽으로. 바다 냄새가 났다. 은정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당신 만나서. 둘은 방파제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은정은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날의 칼국수 한 그릇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다. 배신의 아픔도
절망의 시간도 모두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감사와 사랑뿐이었다. 은정은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그날의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민호가 물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혼잣말. 은정은 웃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인생은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지 않았다. 은정이 배운 것은 이것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아주 오래된 진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것이다. 은정은 그 내일이 기다려졌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곁에 사람들이 있었고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으니까. 칼국수집에 불이 꺼졌다. 하지만 은정의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 은정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